아타리 게임을 배우는 에이전트 뒤에는 리플레이 버퍼라는 기억 창고가 있습니다. 화면, 행동, 보상, 다음 화면을 차곡차곡 저장하고 과거 기록을 다시 뽑아 학습합니다. 직관적으로는 창고가 크면 다양한 상황을 오래 보존하니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오래된 기록은 지금 정책과 멀어지고 새 경험은 거대한 창고에서 잘 뽑히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단순히 용량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기억 용량, 가장 오래된 정책의 나이, 환경 경험당 업데이트 횟수를 분리해 무엇이 실제 성능을 바꾸는지 추적했습니다. 한 번의 트랜지션은 현재 상태, 행동, 보상, 다음 상태로 구성됩니다. 에이전트는 새 트랜지션을 버퍼 끝에 넣고 학습할 때 과거 트랜지션 묶음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면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덮었습니다. 이 방식은 연속된 화면의 강한 상관을 줄이고 한 경험을 여러 업데이트에 재사용하게 해 DQN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바꾸면 데이터 다양성뿐 아니라 기록의 평균 나이와 재사용 빈도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큰 버퍼가 좋거나 나쁘다는 결과만으로 원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 저장 가능한 트랜지션 수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래된 정책의 나이로 가장 오래된 경험이 현재보다 몇 번의 그레디언트 스텝 전에 만들어졌는지 나타냅니다. 오래될수록 현재 정책과 차이가 커집니다. 세 번째 리플레이 레이시오는 환경 트랜지션 하나당 몇 번 업데이트하는지입니다. 표준 DQN 설정은 용량 100만, 가장 오래된 정책 나이 25만 업데이트, 리플레이 레이시오 0.25입니다. 즉 행동 4번마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1번을 수행합니다. 저자들은 이 세 값이 서로 얽히지 않도록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를 바꾸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은 스티키 액션이 적용된 아타리 러닝 인바이런먼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저자들은 계산 가능한 14개 게임을 골라 게임마다 무작위 초기값 3개를 사용했고 도파민의 레인보우 구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용량은 10만부터 1000만까지 5단계, 가장 오래된 정책은 25,000부터 2,500만 그레디언트 스텝까지 4단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비싼 두 조합을 제외하고 격자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량을 키우면서 가장 오래된 정책을 고정한 경우와 가장 오래된 정책을 늘리면서 용량을 고정한 경우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모든 게임의 중앙값 인간 정규화 점수로 비교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정책 나이를 고정하면 용량이 클수록 대체로 성능이 올랐습니다. 같은 정도로 최신인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저장한 효과입니다. 반대로 용량을 고정하면 대체로 더 최근 정책이 만든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현재 가치 함수와 행동 정책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좋은 버퍼는 무조건 오래 보존하는 창고가 아니라 넓은 상태 범위와 충분한 최신성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용량만 크게 바꾸면 이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평균 결과가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주마스 리벤지와 프라이빗 아이는 반대 예외를 보였습니다. 이 게임들은 우연히 열쇠를 얻거나 특정 방을 통과한 드문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경험만 남기면 에이전트가 한 번 발견한 보상 경로도 금방 덮어서 다시는 뽑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오래된 정책의 경험을 포함하는 설정이 이 어려운 탐색 게임에 유리했고 지나치게 최신 데이터만 사용하면 드문 보상을 찾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책과 다르다는 비용보다 희귀 성공 기록을 보존하는 가치가 더 컸던 것입니다. 리플레이 설계에는 평균적인 최신성뿐 아니라 중요한 사건의 생존 시간도 필요합니다. 용량을 100만에서 1000만으로 늘렸을 때 DQN은 리플레이 레이시오를 고정하면 플러스 0.1%, 가장 오래된 정책을 고정하면 마이너스 0.4%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는 같은 비교에서 각각 플러스 28.7%와 플러스 18.3%가 올랐습니다. 이 차이는 큰 메모리 자체가 보편적인 성능 향상 장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업데이트 규칙으로 학습하는지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달랐습니다. 저자들은 레인보우의 여러 구성 요소 중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레인보우에는 우선순위 경험 재생, N스텝 리턴, 애덤 최적화기, C51 분포 가치 같은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DQN의 각 요소를 더하고 레인보우에서는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큰 용량의 이점을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N스텝 리턴이었습니다. DQN에 N스텝을 추가하면 큰 버퍼에서 개선됐고 레인보우에서 N스텝을 제거하면 큰 메모리의 이점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PR, 애덤, C51을 제거해도 용량 효과는 유지됐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요한 경험을 더 잘 뽑는 PR이 핵심일 것이라는 직관은 이 실험에서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원스텝 타깃은 지금 보상 하나를 본 뒤 바로 다음 상태의 추정 가치에 부트스트랩합니다. 3스텝 리턴은 실제 보상 3개를 누적한 다음 세 번째 상태의 가치에 부트스트랩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보상 신호를 더 빠르게 앞쪽 상태로 전달하고 한 번의 타깃이 단일 트랜지션의 우연에 덜 묶일 수 있습니다. 대신 행동 정책과 목표 정책이 다를 때 편향이 커질 수 있어 오래된 리플레이와 N스텝은 위험한 조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아타리 실험에서는 반대로 N스텝이 커다란 오래된 데이터 집합을 유용하게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저자들은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지 않는 극단적인 오프라인 설정도 시험했습니다. 에이전트가 만든 이어프레임 데이터셋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만 큐러닝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N이 1보다 큰 리턴이 일관되게 더 좋았고 앞선 실험과 같은 N은 3이 강한 결과를 냈습니다. 새 정책의 경험으로 버퍼를 갱신하지 않아도 효과가 남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온라인 탐색이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 고정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트랜지션을 학습할 때 멀티 스텝 타깃이 어떤 통계적 이점을 준다는 단서입니다. 첫 가설은 N스텝이 벨만 연산자의 수축을 강하게 만들어 학습을 안정화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의 추가 실험은 이 설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큰 버퍼가 트랜지션 다양성을 늘리고 N스텝 타깃의 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타리의 스티키 액션을 끄자 큰 용량의 이점이 줄었고 N이 클수록 그 차이도 커져 일부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스티키 액션이 없어도 이 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분산 감소가 일부를 설명하지만 전체 작동 원리는 미해결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용량과 리플레이 레이시오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천만이라도 업데이트 빈도가 다르면 샘플 재사용과 가장 오래된 정책 나이가 달라집니다. 둘째, 드문 보상 게임은 열쇠 획득이나 보스 척격파 같은 희귀 트랜지션의 보존율을 따로 측정해야 합니다. 셋째, 큰 버퍼를 쓸 때 N스텝 길이를 함께 탐색하고 원스텝 기준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넷째, 평균 점수뿐 아니라 게임별 결과와 학습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아타리의 가치 기반 큐러닝과 제한된 게임과 초기 값에 집중했으며 작동 원리도 부분적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기억을 무조건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크기와 나이, 업데이트 규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